안녕하세요. 베리타스 자료해석 강사 윤진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2018년 자료해석 그리고 나아가서는 피셋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강사의 입장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험 생활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전과 달리 이런 시험이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그런 시험에서 좀 변화했다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바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고, 그만큼 초시생의 합격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장수생의 합격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최근에 정보를 많이 얻게 되는 그런 학생들이 좀 더 빨리 붙어서 나가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일정 발표가 났죠. 인사혁신처에서 미루다가 결국 낸 게 굉장히 수험생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왕설래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많이 예측들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분명한 기준을 알려드리고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도움되도록 오늘 자료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일정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일정 보시면 5급 행정기술 공개경쟁 채용시험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일정이 굉장히 비슷하게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기존의 외교관 후보자 시험의 경우 굉장히 시험 기간이 짧았거든요. 그래서 외교관 후보자가 발표가 먼저 나고 그 다음에 행시에서 발표가 뒤따라 나는 그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두 시험의 일정을 거의 비슷하게 유지하게 되면서 행시의 전체 수험 기간이 약 50일 정도 단축이 됐고요. 그리고 1차 시험은 올해에 비해서 2주 정도 미뤄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1차 시험 기간이 그만큼 시험 준비 기간이 길어졌다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2차 준비 기간은 2차 시험 기간이 오히려 앞당겨지면서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차를 준비하다가 2차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위험한 해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또 보시면 3차 시험이 굉장히 특징적이죠. 지금 3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연 그 3일 중에 하루를 택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예전처럼 출퇴근 형식으로 면접을 보겠다는 것인지 정확한 인사혁신처 발표가 있어야 하겠지만, 지금 예상으로서는 과거 인사혁신처의 발표 행태를 볼 때 3일 동안 면접을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으로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비중이 굉장히 강화됐다, 이런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체 시험 일정이 대폭 축소되면서 50일이 단축되고 기존 하루에서 3일로 면접 비중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시는 것, 자, 1차 준비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죠. 그래서 1차 준비를 과중하게 할 경우 굉장히 피로감이 누적돼서 여러분들이 막판에 2월달, 3월달에는 굉장히 체력적으로 부담이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모강을 풀고 있지만 모강이 나를 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1차 합격한다고 이 시험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관문이 2차 합격인데, 2차를 보시면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왜냐하면 2차 시험 일자도 올해에 비해서 일주일 정도 앞당겨졌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초시생 합격 비율은 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시 이상의 합격자들이 어느 정도 약진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2차 채점 기간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2차 채점은 누가 하는지 알고 계시죠? 학교 교수님들이 2차 채점을 하시는데 학기 중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방학 중에 2차 부수를 채점하게 되는데, 지금 앞에 보시면 자, 합격자 발표가 2차가 8월 30일입니다. 그러면 8월 30일 훨씬 이전에 2차 채점이 끝나고 거기에 대한 오류 확인, 그리고 발표 이전까지 검증을 마쳐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생각을 하셨을 때 2차 채점 부수는 어떻게 될까요? 줄 수밖에 없습니다. 2차 채점 부수를 줄인다는 얘기는 1차 합격자 배수를 줄인다는 말과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1차 합격자가 7배수인 건 알고 계시죠? 7배수라고 했을 때 이렇게 채점 부수를 줄인다는 이슈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는 많이 커뮤니티에서 많이 말씀들 하시는 게 5배수잖아요.
근데 5배수까지는 굉장히 이게 급진적인 그런 변화라서 인사혁신처에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6배수, 6.5배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로 줄이거나 7배수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줄인다고 예상을 하시고 시험을 좀 쫀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우월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통계를 봤을 때 올해 이제 2017년을 바탕으로 2018년의 합격 예측이 어떻게 될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6년과 2017년은 동일하게 7.05배수 정도입니다. 7배수에서 0.5가 가산된 것은 지방인재나 양성평등을 적용했을 때 그 0.5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는 7배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자, 보시면 제가 크게 많이 하시는 세 가지 직렬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은 응시생들이 분포했는 일반행정이요. 일반행정의 경우에는 시험의 배수는 그대로 유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약 2.5점이 상승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각 영역에서 한 문제씩 더 맞아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세 문제가 더 올라갔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점수도 80점을 이제 돌파한 게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는데요. 특히 재경은 84.16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진감폭을 봤을 때는 일행과 동일한 폭이 이렇게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외교관 같은 경우에 좀 더 많이 올랐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외교관 후보자 시험의 경우 피셋 합격 평균이 일행이나 재경보다는 어느 정도 낮습니다. 그래서 진감폭도 굉장히 더 크게 변화한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정규 분포표인데요. 인사혁신처 그 고시, 사이버 국가고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런 시험 자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2017년 통계인데요. 지금 95 이상부터 그리고 과락자까지 이렇게 응시생 수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빨간 부분으로 표시한 게 합격 강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응시자가 가장 많은 일반행정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 85 구간 위로고요. 그리고 재경 같은 경우에는 85 이상 구간입니다. 그리고 외교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낮게 측정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보고 추측하실 수 있는 부분은 각 직렬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바로 윗단계부터 합격선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일행은 715 구간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재경은 336, 마찬가지로 외교관은 179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응시생들이 보통 많이 맞는 구간에서 한 단계 위로 올라가야 커트라인이에요. 커트라인으로 붙는다는 건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커트라인으로 붙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단은 매일 행시사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커트라인이 몇 점일까 고민을 하시는 게 바로 합격자 발표인 4월 초반까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 무슨 공부하시죠? 경제학 공부하시죠? 자, 경제학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요즘 행시에서 말할 정도로 경제고시라는 말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죠. 근데 그 경제학 기간에 이렇게 커트라인이 걸려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경제학 준비가 제대로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다른 커트라인을 훨씬 안정적으로 넘은 다른 수험생보다 불리한 위치에서 경제학을 시작하고 그게 경제학을 제대로 내가 소화하지 못했다는 게 행정법, 행정학, 정치학, 선택 이런 기준이요. 그렇게 쭉 가게 되면 이 차이는 굉장히 마지막 2차 시험 직전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셨을 때 자, 합격 예측을 위해서 각 영역의 준비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언어 논리요. 언어 논리는 2016년 대비 난이도가 상승했다는 게 수험생들의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자, 그래서 고득점자가 예전에 비해서 90점 이상 고득점자가 많이 감소했어요. 최종 합격자의 풀을 보더라도 언어가 90점 이상인 사람이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80점대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자료 해석으로 고득점을 커버했기 때문에 1차 합격이 된 케이스가 가장 많고요. 그래서 언어 논리도 이런 난이도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 언어형 지문에서는 개인적인 차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건 단기간에 사실 교정되기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대로 논리 영역에서는 정답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서 점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셔야 어느 정도 언어 논리에서 최소한의 점수가 확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올해 굉장히 핫했던 자료 해석인데요.
자료 해석은 2016년 대비 난이도가 굉장히 급락했습니다. 최근 10년 기출문제를 뒤돌아봤을 때 가장 어렵다고 한 문제가 2016년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해에 보란 듯이 이렇게 100점짜리가 수두룩하게 나오는 영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과연 이런 2016년에 대한 난이도의 부담이 이런 난이도의 하락을 예측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는 이렇게 100점이라는 영역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이거는 부담감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료 해석의 난이도는 올해보다는 어려워진다고 보시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난이도 조절에 대한 부담으로 난이도는 어느 정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자료 해석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준비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수험생들이 싫어하는 상황 판단입니다. 상황 판단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약간 태생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상황 판단은 원래 잘하는 사람은 정말 시험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가도 90점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여러분들 어려워하시는 게 퀴즈 유형이잖아요. 그래서 이 퀴즈 유형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책도 보시고 강의도 보시고 스터디도 하시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극복하는 사람보다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사로서도 질문을 받을 때 상황 판단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퀴즈 어떻게 하면 잘하나요? 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현실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러면 본인은 법조문이나 언어논리형 추론 지문에서 틀리지 않으시나요? 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정답률을 100% 올린 다음에 퀴즈를 내가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한 문제 더 맞고 덜 맞고의 문제지, 여러분들이 이 퀴즈를 내가 정복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시면 굉장히 시간 대비 효율이 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 판단이 약하신 분들은 퀴즈나 이런 부분에 매몰되시기보다는 법조문이나 언어 논리, 추론 관계된 그런 문제 유형에서 정답률을 올려서 여러분들이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올해 기준으로는 75점 이상으로만 가면 상황 판단에서 크게 손해를 봐서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자료 해석으로 하드캐리하는 해였잖아요. 그래서 상황 판단은 어느 정도의 적정 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퀴즈보다는 다른 법조문이나 언어형 지문에서 정답률을 높이는 방향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피셋을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나,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고득점은 필수입니다. 왜 이렇게 바쁜 시간에 뭐하라고 당연한 소리를 할까 생각이 되시지만 고득점이 필요하다는 것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공부 때문이에요. 3월 달에 고득점이 안 나와서 본인이 피셋 컷에 걸렸다고 생각하면 그 한 달 공부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득점으로 피셋 컷을 안정적으로 넘기셔야 그 후에 2차 공부가 안정적이 되면서 최종 합격에 더 다가가기 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비추어 봤을 때 반드시 자료 해석은 고득점이 나오셔야 돼요. 합격을 하지 못한 사람 중에 자료 해석을 못하는 사람은 많겠지만 합격한 사람 중에 자료 해석을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은 필요 조건이에요. 자료 해석을 못하는데 시험에 붙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어나 여러분들이 언어 논리나 상황 판단의 점수는 그 해의 난이도에 따라서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데 자료 해석을 잘 하시는 분들은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가 별로 요동을 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정답이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 고득점을 조금 목표로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습보다는 기출 숙지가 먼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제가 여기 한 5분 일찍 와 있었는데 양치기에 관한 이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양치기에 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양치기는 장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피지컬이 굉장히 좋아져요. 양치기를 제가 알고 있던 수험생의 한 분은 하루에 7개를 푸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자상 본인이 약한 거 하나, 그러면 내가 시험장에서 3개 풀 때 오늘 굉장히 하루 반나절만 일하고 가는 것 같다, 내 체력이 굉장히 좋구나, 이렇게 느끼고 간다라고 하셨는데 그분 그게 떨어지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체력이 되는 거하고 점수가 나오는 거랑은 별개예요. 그래서 양치기는 본인이 40문제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해소하거나 아니면 내가 피지컬을 키운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뭐냐 하면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요. 100m 달리기 선수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 100m 달리기 선수의 목적은 기록 단축일 거예요. 근데 그 100m 달리기 선수가 코치한테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뛰면 제가 빨라지겠죠? 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유형에 대한 취약점이나 장점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내가 그냥 냅다 많이 풀면 좋아지겠지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막연한 기대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준비하시면 이 시험은 제가 단언하는데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시험은 마지막 최종 합격은 응시생의 상위 1%가 붙는 시험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이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 풀이 굉장히 똑똑한 집단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1%만 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다 비슷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절대 그 1% 안에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준비를 하신다면 양치기가 그런 면에서는 좋지만 목적 없는 양치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양치기를 하면 할수록 불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점수 잘 났다가 어떤 때는 점수가 망하고 그럼 왔다 갔다 하면 내 실력은 뭐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전 시험장 가서 나 점수 모르겠어. 이렇게 3교시까지 진행을 하다 보면 그게 합격자 발표까지 굉장히 불안한 연속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양치기가 무조건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목적 없는 양치기는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하시는 거 계산 연습 있잖아요. 계산 연습 여러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피셋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시면 좋겠는 게 제가 강의하는 과목이 뭐죠? 알고 계시나요, 혹시? 제가 아직 유명하지 않아서. 자, 자료 뭐죠? 해석이에요. 근데 요즘 대부분 학생들이 자료를 굉장히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산 실력이 좋은 사람이 빨리 붙는 과목이면 이게 자료 해석이 아니라 자료 계산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 자료 계산을 빨리 하는 거라면 이게 과연 여러분들이 나중에 훌륭한 사무관이 되시는데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 거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 과목에서는 어떤 주어진 표나 그림 자료 등을 보고 이 표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사무관이 되시면 작성하셔야 되는 문서 안에 들어가는 표거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페이퍼 안에서 뭘 얘기하고 싶은가를 묻고 싶은 게 저는 공직 적성 평가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계산 연습 또한 사실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 역시 1차 합격할 때 계산 연습을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계산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풀 수 있고 고득점이 나오는 게 저는 자료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계산 연습을 막 열심히 하시잖아요. 실전에 가면 실수 안 하시나요? 하실걸요? 그거는 본인이 계산을 하는 거에 익숙해졌다는 거지 본인이 이런 실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그런 자료 계산 연습 책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자기 만족이에요. 나 계산 연습 이만큼 2번, 3번 했으니까 실전에서 안 틀리겠지? 틀립니다. 똑같이 틀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을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을 조금 수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건 잠깐 제 광고 같아서 나 뜨겁긴 한데 넣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갔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30분 줄이는 자료 해석의 기술이라는 얘기로 굉장히 욕도 많이 먹었고요. 30분을 줄이는 게 과연 가능하냐? 그래서 30분 줄인다는 건 여러분들이 40문제를 푸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2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한 턴을 돌 때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스킵하고 한 바퀴를 도는데 저는 60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30분에서 본인이 풀지 못했던 그 나머지 문제들의 정답률을 올리는 방향이 최종적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 컨셉은 이렇게 30분을 줄이는 어떤 시간을 줄이는 것처럼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으로 지었지만 사실 한 턴을 돌 때 6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풀 수 없는 문제를 빨리빨리 스킵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은데 자, 1, 2, 3가 돼 있는데 이건 다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다 해설했어요. 근데 이 기출문제에 대한 수학적 해설이 아니고요. 제가 수험생 입장에서 그리고 합격생의 경험에서 본 기출문제 공략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수학적으로 이게 3 더하기 5는 왜 8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강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어떻게 이 자료나 그래프 등을 이해해야 되는지에 관한 그런 설명을 해놓은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말씀드린 건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그냥 기출과 상관없는 모강 양측이나 이런 걸 막 풀어 제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기출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차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졌거든요. 그러면 준비하실 기간은 조금 더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 3개월 어떻게 준비하실지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달이죠. 12월입니다. 12월이 벌써 3분의 1은 지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기출 정리를 아직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기간이 늘어났으니까요. 1차만요. 자, 그러면 기출 정리를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기출 정리를 하시는 건 내가 기출 보고 답이 기억난다가 끝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이 기출에서 출제되고 활용된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번 실전 모의고사 강의는 기출문제, 즉 인사혁신처에서 출제된 400문제를 활용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작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과 성격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한번 보시면 내가 정말 이 기출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100점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서 100점이 나오지 않았다면 분명히 본인의 어떤 기출 정리에 저는 빈 공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12월 26일부터 진행하는 실전 기출 모강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요. 강의를 듣지 않고 문제만 풀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문제를 풀어보시고 본인이 어떤 부분이 비어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강의로 채우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 잘 풀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기출에서 나온 문제를 과연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했습니까를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취약 유형을 점검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냐 하면 그냥 전부 다 푸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잘하시는 유형이 있을 거예요. 못하시는 유형이 있고요. 근데 시간이 없는데 잘하시는 유형을 왜 계속 하시고 기분 좋아하시는 거죠? 이거 필요 없는 거거든요. 못하는 걸 해야 점수가 올라가지 않나요? 잘하시는 거 하면 돼요. 이거 2차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2차 합격과 멀어지거든요. 본인이 잘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어, 자료,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자, 본인이 약한 거 위주로 하셔야 되고 그건 철저하게 기출 바탕으로 내가 뭐가 약한지를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월 달에 가시면 그 취약 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유형만 모아놓고 선택적으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기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마지막으로 신유형 공략인데요. 여러분들 주로 이제 행외시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완제로 많이 보시는 게 민간경력자, 입법고시인데 조금 성격은 달라요. 두 시험 행외시랑은. 하지만 이런 피셋에서는 요구하는 사고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제 행외시에서 새로운 유형을 내기 위해서는 가장 참고하기 좋은 게 민간경력자랑 입법고시예요. 보통 우리가 상판에서는 리트를 많이 차용하기도 하는데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 없죠. NCS가 있나요? NCS는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NCS 보면 좋습니까? 하는데 저는 보지 마시라고 얘기해요. 성격이 달라요. 거기는 수리 계산을 요구하는 시험이고 우리 행외시는 자료 해석을 요구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민간 그리고 입법고시에서 행외시에서 아직 출제되지 않은 신유형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시면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거고요. 자, 2월달 마지막이요. 자, 전공 모의고사 응시하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전공 모의고사를 응시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실전 그런 경험을 미리 한번 해보신다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이 세 개의 과목을 하루 동안 돌렸을 때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3교시에 허리가 아프다든지 1교시에 본인이 배가 아프다든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실전 경험 최소 저는 3번 이상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실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집에서 여러분들이 푸시는 지피셋하고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실전에 학교에서 주로 시험을 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체력 및 컨디션 관리예요. 이때 지나치게 운동을 하시는 건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갑자기 본인이 안 하던 운동을 하면 굉장히 체력적으로 소모가 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을 추천드려요. 약을 드시면서 조금 본인의 그냥 체력을 유지하는 정도지 내가 체력을 향상시켜서 부스터를 하겠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12월, 1월, 2월 남은 약 2개월 반, 3개월 정도 되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제가 준비한 강의 일정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2월은 리본 실전 기출 모의고사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혁신처에서 출제된 400문제를 활용해서 출제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 기출에서 나온 표를 가지고 묻는 내용이나 묻는 소재를 다르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똑같이 정답을 도출할 수 있겠는지에 관한 그런 문제가 될 거고요. 총 8회로 구성되어 있고 12월 26일부터 진행됩니다. 그리고 1월에는 스피드업 최근 3개년 기출 포인트 공략이라고 해서 17년, 16년, 15년 주로 어려웠다고 얘기하는 16년과 15년에 대한 준비를 통해서 아마 올해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되는 자료 해석에 대한 기출 포인트.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적 해설이 아니라
실제 합격하고 그리고 고득점이 나오는 사람들은 기출을 어떻게 풀고 어떻게 보는가에 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앞에 제가 했던 강의들과는 다르게 빨리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자료 해석 2주 만에 생초보에서 고수되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제목이 지어져 있는데 정말 오래 진입하신 분들 12월 달 초에 나는 진입했다. 2학기 끝나고 그런 분들이 자료 해석 나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기초부터 시작해서 실전 문제 풀이 방법까지 이렇게 2주 만에 한번 준비를 해보는 강의를 준비했고요. 자, 마지막 2월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민간 입시 신유형 공략에 대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법률저널 전국 모의고사 자료 해석 해설이 지금 아직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진행이 되면 제가 아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국 모의고사 보시고 자료 해석에 관해서 해설 보시고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풀고 접근했어야 하는가에 관한 그런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10월 26일부터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리본 실전 기출 모의고사의 3가지 특징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긴 사역 신청 기출 400문제 활용됐고요. 그리고 실전 점수를 예상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강의를 대비하기 전에 누군가의 모의고사를 풀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상위 1, 2%에 해당하는 점수 분포를 보시면 대부분 70점 초반이에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 기출 보시고 그런 자료도 보셨겠지만 정말 상위 1, 2%가 70점 받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어렵다라고 전 좋은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진짜 실전에서 묻고 있는 걸 정확하게 내가 파악할 수 있는가가 좋은 모의고사라고 생각해서 어렵지 않은 모의고사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50점, 60점이 평균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제 모의고사는 약간 성격이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검수 시스템에 관한 얘기입니다. 100% 제가 출제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2017년 최종 합격생이 먼저 검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합격생, 1차 합격생, 그리고 다양한 실력으로 구성된 프리테스터가 문제를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풀고 거기에 나온 오류를 다시 제가 재검수해서 총 5단계 검수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오류가 안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100%의 모의고사를 내겠습니다라는 저도 이거 거짓말이라는 걸 알거든요. 하지만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검수 단계를 많이 거쳤고 특별히 제가 신경 쓴 부분은 합격생 검수예요. 합격생 검수를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냐면 이거 기출이랑 다른데? 이거 너무 모강틱한 거 아니야? 라는 부분에 대한 견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모강병이라고 하는데 모강을 어렵게 내고 신박하게 내려다 보면 점점 기출이랑 멀어져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행시사랑에서 투표도 하시던데 기출 적합성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렵고지고 신박해지면 기출이랑 멀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합격생들이 이거는 기출에서 물어보는 사고가 아니야. 그리고 이런 것은 기출에서 풀기에는 너무 지엽적이고 너무 복잡해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완벽한 기출 대체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나머지 시간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그 중에 만약 하나만 골라서 들으라고 하면 어떤 걸 추천해 주세요? 저는 만약에 하나만 들으라고 말씀드린다면 원을 추천해드려요. 왜냐하면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보다 들어보시지 않은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시중에 나와 있는 강의들과 굉장히 근본적으로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를 푸는 방식이 완벽하게 다르다면 2나 3를 들어서 도중에 들어가서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강에서 제 강의 2, 3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다 실강 취소하고 인강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레벨 1을 들어보시고 제가 풀이하는 방식이 본인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면 제 강의를 따라와 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본인과 맞지 않다라는 판단이 드시면 2, 3를 들으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1 정도를 들어보시고 본인이 판단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나요? 네. 제가 인강으로 원투를 듣고 실강으로 3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출 분석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하는 둘 중에 좀 의문이 들었던 게 이제 수업 시간에 하고 있는 게
다 기출 바탕으로 이제 해설처럼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거를 제 걸로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스스로 프린트를 해서 뭐 풀어보면서 거기 옆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는지 스스로 기출 분석하는 방향이 조금 잘 못 잡겠어서 그게 네, 일단은 스스로 하신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스스로 하실 때도 장단점이 있는 거죠. 만약에 본인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면 이게 효율적일 수도 있고 비효율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제 강의를 들으셨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제가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시간적인 면에서 단축도 될 거고요. 그리고 지역적인 계산, 지금 생각나는 거를 말씀드린다면 뭐 A에 해당하는 것은 5개이다. 뭐 이런 걸 세라든지 순위는 매년 동일했다. 이런 걸 실전에서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풀지 않고 정말 이 표나 자료에서 궁극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특히 제 강의에서는 그걸 서술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시각을 제 시각과 동일하게 가져가시면서 단권화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해가시면 이게 추상적으로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분명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실전 시험 전에 본인이 빠르게 확인을 해볼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 단권화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네, 꼭 올해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